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최고점을 찍은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약간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와 긴장 속에 있는 가운데 많은 스마트 머니들이 해지를 진행하며 장 막판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옵션 해지에 따른 움직임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섹터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달성한 뒤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는 40년간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 60대 40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현재 장기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전략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에 동의하며 주식 비중을 80%로 유지하고 나머지 20%는 채권이 아닌 비트코인과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오늘 약 0.2% 하락했지만 어제 돌파한 상태를 유지하며 마감에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강세를 이어가며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어제 고점 근처에서 마감하며 여전히 돌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이는 정고점을 찍고 잠시 쉬어가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는데요. 러셀 지수는 본래 변동성이 크고 10일 이동평균선을 자주 붕괴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를 앞두고 스마트 머니들이 해지를 진행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실제 매도라기보다는 해지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해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유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심리는 여전히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고점을 돌파한 만큼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탐욕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12월 5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공격적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여전히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 역시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며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는 연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채권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한 뒤 여전히 10만 달러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돌파에 성공하면 이후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는 전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역시 어제 매수했다면 좋은 자리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함께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이므로 이러한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으며 특히 테슬라는 강력한 돌파를 통해 4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메타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했던 만큼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공유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적으로 여름부터 가장 실패한 트레이딩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할 때마다 배당금 계좌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갔지만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계속 가짜 시그널을 보이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돌파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다른 빅테크들처럼 7월에 정고점을 완전히 넘어선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신호가 부족해 약간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한 배당 성장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진정한 리더입니다. 2010년대 초부터 주가를 살펴보면 특히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한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S&P 500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작년 이후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배당금 관점이나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너무 성장주만 투자하기 두려운 분들에게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단기적으로 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상승해왔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강력한 재료가 부족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새로운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어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아닌 경우 사용하기가 어려워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없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금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1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터치한 후 다시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진정한 리더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실적 발표까지 몇 달이 남은 상태라 급락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때마다 기회를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섹터는 부동산 섹터와 금융 섹터입니다. 먼저 부동산 섹터를 보면 9월 이후 금리가 인하된 뒤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만약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기대와 부합한다면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하며 횡보를 끝내고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용보고서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부동산 섹터는 횡보를 지속하거나 약간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금융 섹터는 이번 주에 하락세를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섹터 로테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리더 섹터는 금융주,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그리고 빅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오르는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점에서 리더 섹터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저는 횡보를 견디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돌파 시점에 매수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에서는 중형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횡보하며 보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22년에 급락했고 2023년에는 빅테크로 자금이 몰리면서 중형 소프트웨어는 거의 외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대선 이후 금리와 규제, 세금 등 여러 요소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턴에 부합하는 5개의 주식이 있는데 Twilio, Datadog, Zoom Communications, DocuSign, Snowflake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트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윌로는 이 상승 패턴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장의 초기 국면에 있는 만큼 이 회사와 실적을 믿는다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때마다 추가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형 소프트웨어 섹터는 현재 리더 섹터는 아닙니다. 금리, 규제, 기대감이라는 세 가지 요소 속에서 상승하는 것이지 팔란티어나 앱너빙처럼 실적이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줌은 최근 긴 횡보를 마치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줌은 뚜렷한 상승 재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대감으로 인해 약간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문제는 매물대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특정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 저항을 모두 돌파하고 정고점을 갱신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24년 현재 중형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모든 기업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오로지 실적이 좋은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두가 상승하고 모두가 행복한 이 사이클은 2024년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 점차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2월까지는 상승장을 즐기되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식들을 하나씩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은 카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를 떠올리면 피터 린치 선생님의 투자 철학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는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에서 눈에 보이는 주식들을 주목하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보다 더 앞서 훌륭한 종목들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죠. 1980년대부터 이런 조언을 누누이 해오셨고 그의 책을 읽었다면 우리는 카바와 같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카바는 이런 철학에 부합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바를 그렇게 발굴했죠. 우연히 한번 카바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주식을 사게 되었고 그 주식이 크게 오르더라고요. 8월 28일에 저는 이 주식에 대해 영상을 찍었는데 역대급으로 낮은 조회수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바는 아직 미국 내 레스토랑 매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레스토랑 체인점으로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해 음식을 기반으로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현재의 전 세대들에게 카바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바를 보면 치폴레가 떠오르는데요. 치폴레 주식을 보시면 2009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치폴레는 지금은 거의 모든 동네에 매장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어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모습이지만 카바는 아직 새로운 매장이 미국 전역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과 실적 상승의 가속도가 앞으로 더 커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카바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카바를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지금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죠. 카바를 매수할 타이밍은 차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내려갔을 때 매수하거나 시장 자체가 조정을 겪을 때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면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음식점 체인점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주식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현재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인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주식들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바 역시 새롭게 등장한 레스토랑 체인점으로 계속해서 유행을 선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체인에 투자한다면 이런 주식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주식은 파웰 인더스트리즈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고 공유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몇 주 전에 매수했다고 밝힌 프로코어 테크놀로지스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오늘 드디어 정배열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배열을 이루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배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돌파 후 횡보를 마치고 다시 돌파한 기업으로는 인도의 JP모건, IBN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지난 2달간의 횡보를 마치고 오늘 드디어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투자 가치가 높은 국가로는 여전히 인도와 아르헨티나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중형주들 가운데 꾸준히 성장주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2025년을 주도할 지수는 중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형주는 금리가 크게 인하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을 모두 던져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리더 섹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비트코인 관련 주식, 금융, 에너지 주식 등 주요 리더 섹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